설령 이것이 단독행위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단독행위에도 비진입 표시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단독행위라고 적용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단독행위 자체가 아닌 거죠 사실은요. 그 다음 3번 갑의 진위에 대해서 을의 악의가 증명되었다네요. 자, 갑이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을이 알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대. 갑이 증명을 해버렸대요. 그러면 증여계약은 무효로 인정이 돼야 안 돼. 무효라고. 되죠. 그럼 이 등기 말소시킬 수 있어 없어요? 소유권 돌려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을이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좋다 말았네 이러면서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을이. 너 왜 줄 생각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말해가지고 내 등기했는데 또 나의 악의를 용케도 입증해가지고 다시 가져가냐. 속이 쓰리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느낌으로 필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가 되려면은 주로 390조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아니면 유명한 조항이 하나 있죠. 뭘까요? 750조. 뭐예요? 750조가 뭔지 아시는 분? 모르시죠? 불법행위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권리지 않습니까? 권리가 발생하는데 법률 요건도 없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을 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있어야 돼요. 이러면 생길까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기분 되게 나쁘네. 기분 되게 나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거나 불법행위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채무불이행은 물 건너갔습니다. 채무가 없잖아요. 계약이 무효니까. 계약 자체가 지금 무효라고 악의가 입증되어서, 무효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채권 채무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발생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 자체가 애시당초 없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우리 판례가 이렇게 거짓 표시를 하는 거 있죠. 통정 허위 표시를 하거나 비진입 표시를 하는 거, 특히 통정 허위 표시 판례 있는데 허위 표시를 하는 거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행동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반사회적 행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 근거가 있다 없다?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신의칙상으로도 상식적으로 우리 공평의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도 줄 생각도 없이 주겠다는 것을 다 알고 받았어요. 얘가. 그러면 뭐 소유권을 놓지는 못해도 얘가 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게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렸고. 그다음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 몰랐다는 소리예요? 알았다는 소리예요? 응? 몰랐는데 뭐 있다는 소리예요? 알 수 있다. 과실 있다는 소리네. 여기 얘기예요. 과실 있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무효지. 이 계약.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을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증여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 5번 을로부터 X토지를 다시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입니다. 갑의 진이 몰랐답니다. 저게 비진입 표시로 출발되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답니다. 선의의 병이네. 그렇다면 선의의 병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들끼리 무효여도 소용없어요. 선의의 병에게 넘어가면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도. 그 다음 50번. 50번은 무효인 법률행위네요. 무효인 법률행위. 딱히 여기 무효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10번은 여기입니다. 아까 소급표는 뭐 어디다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웃기는 게 여기 안 나왔네요. 여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해서 강행법규, 단속규정, 효력규정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예측하는 거, 어디서 나온다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건 비정상적인 배치거든. 이게 이렇게 여기다 네 문제를 내버리고 그 중요한 103조, 104조 문제를 하나도 안 내? 이거 안 내는 것은 뭔가 균형을 상실한 거죠. 감각을 잃은 건데 그렇다고 어떻게 따져요. 그러니까 막판에 여러분들 어디서 뭐가 나온다 그런 건 신경 끄세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그냥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또 여기서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측 못합니다. 절대. 이 안에서 10문제가 나온다는 것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찾아보겠습니다. 50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1번이네요.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요. 저건 물권법정주의 위반이거든. 오늘 수업했죠. 여러분. 물권총론에. 저당권이라는 것은 그 객체가 이건 물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건, 타인의 부동산이어야 돼요. 토지, 건물. 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지배하는 저당권도 있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권리가 있다. 371조 먼권 이렇게. 혹시 뭐죠? 지상권. 그다음 또 뭐죠? 전세권. 이 두 가지는 물건이 아닌데도 저당 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물권 법정주의거든요.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이 지문은요. 지역권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저당권 설정을 한다고. 그거는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죠. 지역권 위에는 저당권이 잡힐 수가 없거든요.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물권 법정주의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 답이 1번이고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요거는 뭐하고 관계된 얘기일까요? 요건 1번이고 2번. 요거는 강행 규정 중에 법 규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눠지는데 강행 규정에서도 효력 규정이라는 게 있고 무슨 규정이 있죠? 단속 규정이 있네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목적 여기 나온 내용이잖아요. 법, 적법 그 내용에서. 자, 단속 규정이라는 강행 규정은 위반을 했을 때 단속, 제재는 받죠. 처벌은 받는데 사법상 그 법률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을 해주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하지 말라고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처벌조항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미 음식물을 판매를 했다면 사법상 그 법률 행위 효력 자체는 인정이 되죠. 이건 행위는 유효합니다. 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요. 무단전대죠. 629조 얘기인데 자,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또 임차한 물건을 타인에게 전대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무단양도, 무단전대라고 해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배신 행위를 이유로. 그런데 문제는 그 임대인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이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있어서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건물을 임대를 해줬는데 을이 이 건물을 다시 임대해 주는 것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전대차라고 하잖아요. 전대차. 근데 이런 전대를 할 때는 얘 동의 받아라고 돼 있어요. 임대인 동의. 근데 동의 안 받고 전대를 했어요. 동의 안 받고 전대를 했어도 이 전대차 계약 자체가 채권 계약으로서 임대차 계약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얘하고 얘의 약속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자기들끼리는요.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렇죠. 근데 이 효력을 가지고 얘한테 뭐 할 수 없다 뿐이죠. 대항을 못해요. 효력 주장을 못해서 소유자가 놀고들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세요. 당신도 나가시고 당신은 꺼지시고 이렇게 계약 해지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다 쫓겨나는 것이지 지들끼리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이게. 아시겠죠? 임차권 양도나 임차물 전대에 있어서 그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그 요건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면 대항 요건이다? 대항 요건. 동의 안 받았어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유효. 그 다음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 자, 지상권 파트에서 280조 지상권 배우시면은 280조 지상권의 존속기간 제한에서 지상권은요 하한선 제한이 있어요. 소유할 지상물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밑으로 못 정하는 하한선 제한이 있는데 상한 제한은 안 나와요. 우리 민법에. 그래서 영구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가 있어요. 구분지상권 판례에서.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효. 그 다음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거는 공유 관계에서 다음 주 우리 수업할 때 나올 건데 263조입니다. 자, 공유자들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분은 공유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비율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공유라고 하는 소유 형태는 극히 개인주의적인 공동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하는 게 자유롭습니다. 지분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한 필의 토지를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을 때 을은 자기의 2분의 1 지분을 이걸 처분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처분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지분을 타인에게 계약을 통해서 넘기거나 양도하거나 그 다음에 은행 찾아가지고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해 주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포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은행 찾아가서 돈 빌리고 그 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유효, 무효, 유효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 문제 10문제였습니다. 10문제. 조금 약간 이상하게 나왔죠.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보통은 대리에서 3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무효 취소에서 한 2문제 나오고 조건기한은 안 나오든지 1문제 나오고 여기서 한 2문제밖에 안 나와요. 2-3문제. 여기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가 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셔야 돼요. 뭐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다 똑같은 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
뭐 어디를 찍겠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민법을 어디를 찍어서 공부할 수는 없어요. 찍어서 공부하면 자기도 찍혀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법은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만 몇 문제만 볼게요. 지역권은 넘어가고, 예. 저당권 볼까요? 52번.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장래의 특정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장래의 채권이건 현재 발생한 채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틀렸거든요.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제3자가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물상대위를 아느냐 이건데요. 자, 처음 하신 분들은 당연히 물상대위를 모르시고, 물상대위는 뭐냐면은 다른 가치의 변형물 위로 대신 위치한다 뭐 이런 소리예요. 물상대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요구했더니 갑이 자기 토지 한 3억짜리 토지에